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지난달 아내 산소에 갔다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50년 만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내 기일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차로 데려다 주고 갔고 저는 혼자 묘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이제 3년째입니다. 아직도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묘비를 닦고 꽃을 정리하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조용히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1974년 여름 학교 뒷산에서 손을 잡았던 그 눈빛 그대로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저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저라고요. 그 사람은 제 손을 만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냐고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50년 동안 제가 이 세상에 없다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산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제 손을 만지면서 진짜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살아있고 결혼도 했고 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1976년 기사였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군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부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그 친구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장례식장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면회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군인 신분이라 신원 확인도 못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서 영정 사진만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사진이었지만 저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50년을 제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찾아보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죽었다고 믿고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 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50년을 당신 무덤에 찾아가지 못한 게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언제 했냐고요? 저는 1978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2년 후였습니다. 그 사람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자기는 1977년에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맞선을 봤다고 합니다. 거절할 힘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죽었는데 혼자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산소 근처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다 점점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5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착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의무감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견뎠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임종 자리에서 남편이 말했답니다. 평생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아내를 존중했고 가정에 충실했지만 그 설렘 같은 건 다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요. 하지만 아내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5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라도 함께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같이 보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 산소 앞에서 다른 여자와 손을 잡는다는 게 옳은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산소에서 옛날 좋아했던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5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엄마를 사랑했냐고요? 저는 사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아빠 인생이니까 아빠가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만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그 사람을 딸아이한테 소개했습니다. 둘은 처음 만났지만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딸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 곁에서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희는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각자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서 산책도 하고 전시회도 가고 영화도 봅니다. 손을 잡고 걷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연애를 하는 기분입니다. 가끔 아내 산소에 같이 갑니다. 그 사람이 꽃을 놓고 절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내한테 말합니다. 죄송하다고 대신 옆에 있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컥합니다. 어제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 거냐고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 모든 게 달랐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50년을 돌아왔지만 결국 다시 만났으니 이것도 운명 아니냐고요. 저도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0년을 잃어버렸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솔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